그래? 잠깐만 당겨봐. 얘가 길을 막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게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면서 어떤 것들을 채우셨냐면, 일단 첫 번째 확률 변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셨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게 뭐라고요?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라는 게 뭐라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즉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얘는 이제 표본 공간을 옆으로 쭉 써놓은 것들을 확률 변수라고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죠? 거기서도 나오죠. 164페이지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px가 x에 대해서 진행될 때라고 한다면, 요렇게 쭉 해서 관계식 대응 관계에 해당하는, 그지? x가 0일 때는 뭐 얼마냐? 8분의 1. 1일 때는 8분의 3. 2일 때는 8분의 3. 3일 때는 8분의 1. 그래서 총 1이 나오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 요 모양을 뭐라고 불렀다? 확률 분포 로 썼다. 그 대응 관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대응 관계를 이제 뭐 표라고 적어 놓고 표 형태로 써 놓은 거긴 한데, 일단은 정식 명칭은 확률 분포였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에 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했어? 누가 상대도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 상대도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뭐와 같아요? 이거나 결국엔 확률이나 똑같죠. 상대도수라고 하는 말이랑 확률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상대도수도 전체 총합이 항상 1이었고, 그죠? 그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상대도수 값이 뭐 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걸 다 더했을 때 1이 나왔으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말만 바뀐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기 그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더 배우셨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와 그 이산 말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연속 확률, 말이랑 손이랑 따로 놀라니까 힘드네.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되는 것들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만약에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었고요. 얘는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까지 제가 단어만 언급해드리고 끝났었습니다. 확률 질량함수. 뭐래? 또 질량함수래. 밀도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큰 차이점이요. 지금 여기처럼 이산 확률 변수처럼 하나, 둘, 셋, 넷, 0, 1, 2, 3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연속 뭐가 괜찮냐면 표로 정리하기가 참 좋단 말이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적어 놓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나?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표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만? 그 함수 형태로만 정리한다. 이게 p x가 x일 때 여기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거. 이거 pi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x의 범위가 이제 어쩌고저쩌고로 나올 거고요. 그 어쩌고저쩌고로 나올 때의 확률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더라라고 하는 그 확률 밀도 함수와 질량 함수의 차이는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요, 저번 시간에 5번까지만 진행했었나요? 그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176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거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야? 짱쌤이래. 왜 짱이냐? 몰라 어쨌든.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몸무게가 80kg인 사람, 정확하게 80.000000000000000000000이라서 80으로 딱 떨어지는 사람은 과연 존재할 수 있냐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전 세계 사람의 키를 한번 나열한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정확하게 171, 172, 173 아니야. 자, 그래. 남자들 말고. 자, 뭐 다 합쳐서 뭐 157, 158, 159, 160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값들만 존재하나? 자고 일어났더니 1cm가 컸어요. 이게 갑자기 160이었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161로 뿅 하고 1cm가 크고 다음날 그러면 또 어느 날 갑자기 1cm가 뚝 하고 끄고 갑자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크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실질적으로는 뭘 할 수 없다? 표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거 봐봐. 우리나라의 몸무게가 79 이상 81kg 이하인 사람이 100만 명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79랑 81 사이에서 각각의 수를 하나씩 대응시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값에 정확하게 80이라는 값에 대응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긴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실수, 막 0점, 소수점 뭐 단위를 5자리, 6자리 밑으로 내려가서 세세하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80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각각의 단일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0에 수렴해요. 이건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냐? 니네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처럼 함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하나의 특정 값, 특정 별량에 대한 도수는 0, 그러니까 그 확률은 0에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값들의 확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정도 돼서 요 범위부터 이 범위까지의 확률을 가질, 그러니까 그 도수, 별량을 가질 확률은 뭐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니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적분이에요. 적분의 개념입니다. 적분의 개념이에요. 자, 봐봐.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쳐. 제가 이 함수는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에 대응되는 그 p 값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어떤 모양이 좋을까? 뭐 이런 모양이 하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2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4라고 놓을까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1이 좋겠다. 2가 좋겠군.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1이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에 수렴한다고요? 0에 수렴한다고요. 하지만 이 P라고 하는 X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분의 1이 되겠죠. 왜? 이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여야 되니까? 1이어야 하니까. 그죠? 자, 그래프의 넓이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적분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선생님 적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적분 문제는 여기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적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적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알려드려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3월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3월부터 미적분 들어가지 않아요? 3월이 아닌가? 3월일걸? 3월에 미적분 들어갈걸요? 자, 봅시다. 옆에 17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군요. 어느 고등학교 50명 학생의 몸무게를 저기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그거 있죠. 도수 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게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요 끝을 요 가운데 중점들을 양 끝점과 요 중간을 연결해서 선으로 만드는 얘가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민넓이가 얼마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확률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다고? 확률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도수와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그 상대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든다면 그럼 그 민넓이는 항상 얼마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막대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분화를 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식으로 더 세밀하게 잘라서 거의 실수 전체에 해당하는 값들로 자르게 된다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저 밑에 보시는 그림 2번처럼 곡선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기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애는 결국엔 또 대응 관계로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이 확률 질량 함수는 그럼 따지자면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아니죠. 점선으로 끊기죠. 그죠? 점으로 나타내겠죠. 이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 각각에 대한 확률을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끊겨서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끊임없이 쭉 연결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선으로 연속되어 이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앉았다고 해라. 네가 분명 여기서 시야가 시작됐는데 눈 떴더니 여기서 시작하고 있지 않았냐? 근데 기억이 없다고? 라고는 하지 마라. 나 지금 좋은 거 지적한 거다. 아시겠죠? 졸지 마세요. 좋을 것 같다 싶으면 나가서 물 마시고 오세요. 네가 기억이 없으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요. 기면증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치료 방법이 없죠. 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십니다. 이 자식아. 졸릴 것 같다.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지적하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세수라도 하고 와. 졸지 마. 자, 다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저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뭐가 된다고? 그 구간에 대한 확률과 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항상 뭐여야 해요? 민넓이가 얼마여야 해요? 1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개념 확인 5번 한번 보실래요?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일 때 보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로 가능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 민넓이가 얼마가 나오는 애를 찾아주면 돼. 1이 나오는 애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물어보자. 저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넓이가 1 되니? 안 되죠. 그럼 2번은요? 니은은요? 1 돼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2부터 시작해서 1에서 정확하게 뚝 떨어지면서 넓이가 1 나오죠. 그럼 니은은 가능하네? 네. 디귿은요?
1부터 시작해서 1일 때 2라고 하는 요 값,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디귿도 안 되네요.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확률, 자, 6번.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k라는 거는 뭐냐면 일정한 상수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6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선형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그려질 텐데 어디의 범위까지? 2까지.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상수는 k는 얼마가 돼야 하고? 2분의 1이 되어야만 하죠. 네. 이게 밑넓이는 항상 언제나 1이 나와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밑넓이는 항상 1이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그 밀도 함수가 fx는 k를 따라간대잖아. 얘를 따라간대잖아.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어떤 특정 상수를 계산했을 때 넓이 1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넓이는 언제나 항상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라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는 그럼 얼마? 4분의 3. 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가는, 이 자식아. 나 안 쳤다. 응? 4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리 미적분 1을 안 배우신 분들께는 살짝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해줄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뒤에 보시면은 정적분과 관련된 문제가 한 2문제가 있거든요. 말고는 없어요. 그 연습 문제에서. 스텝 B인가 스텝 C에서 나오더라고요. 스텝 C는 알아잖아. 뭐 해도 내가 하겠죠. 하더라도 내가 하겠죠? 그래서 적분 공식을 하나를 알려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거를. 자, 우리 할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기본적인 거 그냥 개념 다 빼고요. 왜 그런지 원인 다 빼고요. 그냥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미적분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더하기라고 하는 기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그마, 두 번째가 인테그랄인데요. 둘 다 S를 바꾼 겁니다. S를 그리스 문자로 바꾸면 시그마라고 하고요. S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 위아래로 늘커놓은 거를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요. 넓이를 연속적으로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fx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 한번 해볼게요. fx는 x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때 여기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하나에 정말 그 얇은 선 하나하나를 모두 다 더하는 거를 이게 시그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로 이산되어 있는 값을 더할 때 시그마를 사용한다면 연속되어 있는 값을 사용할 때 인테그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극한을 이용한 공식이긴 한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하시면 적분이 돼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x라고 하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게 미분했다라는 그 프라임이라는 게 미분했다는 기호예요. 얘를 하면 앞으로 숫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내려갑니다. 끝이에요. 이게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미분 공식 하나 끝이에요. 더 안 배워요.
그 나머지 모든 미분 공식들은 미적분 2에서 배워요. 나중에 로그 함수도 미분하고요. 지수 함수도 미분하고요. 적분도 하고요. 삼각함수도 미분하고 적분도 하고요. 뭐 유리함수, 뭐 무리함수 이런 거 다 미분 적분 다 해요. 미적분 2에서 다 나와요. 재밌겠죠? 신나겠죠?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상수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건 사실 X의 0제곱이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KX를 미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여기 1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0이 되면서 K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하나?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라는 애는요, 차수가 없는데 미분 어떻게 해요? 0이 나와요. 왜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뜻하냐면 기울기를 뜻하거든요.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얼마예요? 0이죠. 이게 0이에요. 자, 이게 미분 기호입니다. 그럼 이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에요. 그러면 3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적분합니다. 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라는 기호예요. 변수 기호고요.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게? 3x제곱. 거꾸로 가면 얼마야? x세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진다 했죠? 그럼 적분하면 얼마로요? 모르잖아요?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3이거든? 3x 플러스 4를 미분해도 3이거든? 3x 마이너스 10만, 100만, 1000만, 뭐 이거를 미분해도 3이거든? 그럼 거꾸로 가면? 뒤에 숫자가 뭐가 오는지 알아볼라.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써요. 자, 여러분들 벌써 그러니까 미분도 했고 적분도 했습니다. 걔 날림 계속 성강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떠한 fx라는 애를 미분하면 얘는 라지 fx라고 하는 적분한 그 값, 적분한 함수 플러스 c라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넓이를 구할 거예요 라고 숫자를 딱 정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값을 2부터 뭐 예를 들어 4까지 한번 요 넓이를 구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냥 손으로 수제로 구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얼마니까? 2,2니까 여기는 얼마니까? 4,4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답은 6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테그랄 어디서 시작해서 2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4까지 계산할 때 저 x에 대해서 민넓이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그래프의 민넓이를 구해라 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뭐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적분하면 얼마 되게? 뭘 미분하면 이 x가 나오게? x제곱에서부터 나오지 않아? 그죠? 그럼 요 값 그대로 분모를 써주시면 돼요. 다시 x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미분하면 그 3x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럼 3x제곱이라는 애를 적분하면 x세제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2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부터 적분되는 애라고? 적분하면 얘를 어디서부터 미분돼서 나오는 애라고? 한 차수 하나 올려. x세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3분의 1 갖다 붙이면 돼요. 아니, 자,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이라고 하나가 나온다니까? 튀어나온다니까? 그럼 거꾸로 갈 때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를 하나 튀어나오면 3이 하나 튀어나와서 상쇄되어 약분하면 x제곱 되는 거잖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x의 5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5 앞으로 튀어나와요. 차수 하나 내려가요. 라니까. 다시. 앞으로 지수가 나오고 차수가 하나가 줄어든다고. 5차였으면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고. 미분이라고.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거꾸로 간다고. 차수를 하나 올려. 차수를 하나 올려. 차수를 하나 올린다고. 차수를 하나 올린다고.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면 차수를 하나 올려. 그리고 이 무언가까지 포함해서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와야만 해. 얘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n 플러스 1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 플러스 1분의 1을 미리 앞에다가 쳐놓고 있으면 얘를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겠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라고. n 플러스 1분의 1. 딱 요게 공식이라고. 그럼 다시 인테그랄 x의 세제곱을 적분하면 뭐라고? 4제곱 적어놓고 고민하자고. 차수 하나 올라가니까. 그럼 얘가 분모로 오면 된다고. 이게 적분이라고. 자, 여러분 앞뒤 다 생략하고 공식만 알려준 거라고. 납득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윗끝 아래끝 알려드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차수 하나 올리라고. 그럼 x의 제곱이라고. 그리고 얼마 써야 된다고? 2분의 1 써야 된다고. 근데 그 플러스 상수라고 하는 건요, 결국엔 그 값을 이건 사실 따지자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AC, 이 식은요, 사실 F, B에서 F, A만큼을 뺀 값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에요. 적분한 값에다가 위에 걸 넣어서 적분한 값에다가 아래 걸 넣은 다음에 빼주면 돼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그럼 적분 상수라고 하는 건 어차피 앞에나 뒤에나 똑같을 테니까 상수는 사라져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뭘 집어넣으라고? 4를 집어넣어봐. 4를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8.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2. 그럼 답이 얼마야? 2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를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적분이에요.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이 과정에서는 이거 이상 안 나와요. 자, 우리는 개 날림으로 미분도 배웠고 미분 공식과 적분 공식을 뚝딱 하고 배웠다잉. 끝.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어차피 안 나와요. 여기선. 제가 부교재도 그래서 놀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부교재에서도 적분하는 기호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런 정도. 어차피 까먹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3월은 아니고요. 4월도 아니고요. 5월이나 6월, 7월 이때쯤에는 배우게 되실 테니까요.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연속 확률 함수. 그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을 때 항상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하며 밑넓이는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만약에 지금 필수예제 6번처럼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4분의 1 ax라고 할 때 지금 주어진 그 구간에 있는 값 밑넓이를 다 더해주면 밑넓이를 구해보면 그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자, 0을 지날 거고요. 어디까지? 4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이 얼마니까? a니까 4a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값이 1이 나와야 하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겠구나?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계산이 되고요. 그럼 2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B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는 얼마? 맞아요. 4분의 1이죠. 닮음으로 풀어도 되고요. 어디? 지금 저 fx라고 하는 식은 사실 8분의 1x가 되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와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럼 3번 P에서 x라고 하는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방금 전에 제가 닮음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시겠죠. 요만큼 요 부분의 넓이가 16분의 1이 될 거고요. 16분의 1만큼을 뺀 나머지 16분의 15가 될 겁니다. 자,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힌트로 한번 추론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하나의 별량에 대한 그 값에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은 어디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 넓이로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그대들 이 값과 요 값은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응. 먼지 하나보다도 더 작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 무언가 하나를 살짝 얹을랑말랑한 정도의 차이가 날랑말랑 안 나요. 그거 안 나요. 그 수학적으로 나지 않아요. 그 숫자 하나 뺀다고 해서. 서로 같은 겁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나중에 질문 나올까봐 한번 잡아드렸고요. 필수 예제 7번 한번 가볼까나. 0부터 1까지는 kx를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k라는 값을 가진대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나? 그래프 다 그려보면 돼. fx라고 하는 값이 kx라는 값을 가져요. 0부터 1까지는. 그 다음 k라는 값을 가져요. 1부터 2까지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k까지는 올라가다가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너무 성의 없이 그려서 수정을 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항상 밑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요 넓이는 2분의 1k 플러스 k가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는 얼마? k는 3분의 2 됐죠? k는 3분의 1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P의 확률을 구하래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얼마?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여기 다 하시면 얼마?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7 나오겠네.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넓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뭐라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뭐라고? 넓이는 항상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8번. A 얼마? 하면은 딱 2분의 1. 2분의 1 나와요? 2분의 1. 그죠? 2분의 1 나오죠? 1 곱하기, A, 2A가 1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되십니다. 그거 뭐하니? 그거 가지고 놀지 마. 나름 날 있는 흉계야. 아니야, 이것까지 하고. 자, 2번은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3. 저걸 빼줘요.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하고 8분의 1만큼을 양쪽을 걷어내고 나면은 얼마가 되죠? 4분의 3 되겠네요. 1-4분의 1.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아까 제가 뭔가를 가지고 날 붙이는 것 갖고 노는 거를 좀 되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학원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학원 일 하기 전에도 한 명 그랬고요. 학원 일 하기 전에 한 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어마어마한 옛날에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를 그 옛날에 어떤 남자애가 여자의 얼굴을 연필로 찍어가지고 쫙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학원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반은 아니었어요. 우리 반에서는 제가 그런 꼬라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진압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딴 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장난치다가 손 들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자꾸 장난치니까 하지마 하는데 이 손을 옆에 찍고 있는 하지마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쫙 긁었더라고요. 이러고서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반 애였어요, 심지어. 우리 반 애였는데, 우리 학원 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애가 되게 어리버리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좀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놀리면 반응이 진짜 정말 다른 사람이 한 100배로 나와. 그럼 안 건드려야 되잖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애잖아요. 그러면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또 애들이 또 못돼 쳐먹어가지고, 응? 그거를 반응을 한다고 해서 애가 학원 앞에 그 자전거 묶어놓은 데서 칼 들고 난동을 부린 거야. 그 자전거 훔쳐가는 게 어때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일단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필통에서 이렇게 그 커터칼을 꺼내더니 막 이러고서 막 이렇게 막 뛰어댕길 때, 또 자기 놀린 애 갖다가 쑤신다고 막 그랬대. 가지고 애 불러와가지고 막 이게 얘기하고 놀린 애도 뭐하고 막 서로 쌍방에서 막 사과하고 뭐 이게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위험해요.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돼서. 자, 필수예제 9번이요. 0부터 9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림과 같을 때 k는 얼마? 9분의 2. 9분의 2예요? 저 계산이 느려서요. 3k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k, 6k니까 9k분의 2분의 1이 1이 나와야 되니까 k가 9분의 2예요? 9분의 2 맞아요? 네. 9분의 2. 가 같을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xt 플러스 9x 마이너스 20이 허근을 갖게 하는 x값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요.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뭔 말이야.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한 x를 구하래 라는 뜻이죠. 필수 예제 9번.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xt 플러스 9 미안해요. x를 이렇게 키워야 되죠. xt 더하기 9x 마이너스 20이 0이라고 나와 있으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이고 이 값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얼마? x의 범위는 뭐보다?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밑에 있는 등호는 확률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저 값을 계산해 주시면 4코 4일 때 얼마니? 갑자기 난이도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3, 9 9분의 2 자, 몇 콤마 몇이랑 3 콤마 9분의 2랑 몇 콤마 몇 9 콤마 0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0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고 6 27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7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라 4일 때 얼마? 27분의 5 이고 5일 때는 27분의 4라서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6분의 1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맞나요? 네. 저 밑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돼 있네요. 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찾았어요. 저 fx라고 하는 확률 질량 함수에서 위에다 써줄게요. fx라고 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x의 값이 0부터 3일 때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0부터 3까지는 그냥 9분의 2 27분의 2 x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3부터 9까지는 어떤 값을 가지더라? 마이너스 27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더라 라고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프 식만 알면 민넓이야 뭐. 직선에 대한 민넓이는 뭐 크게까지 어렵지 않죠. 이게 문제지. 요 넓이가 문제죠. 이런 게 문제지. 이런 게 진짜 그 적분 공식이 필요한 개념이죠. 외우고 계십니까? 3분의 a제곱? 3분의 A 제곱. 0이라고 하고 a라고 하면은 3분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a제곱? 인가요?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3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세제곱. 세제곱. 6분, 그렇게 따지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잖아요. 뭐, 그거. 그걸 벌써 배우셨군요. 전 그거 1독 할 때는 안 알려주는데. 자, 발전해서 10번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닫힌 구간은 또 무슨 얘기야? 자, 구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요거예요.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그 결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드라마에서 결말 같은 거 얘기할 때 닫힌 결말, 열린 결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을 알 수 있는 거는 닫혔다라고 표현하고요.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 두 명이 손잡고서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거에서 해피엔딩입니까? 뭐 알 수 없죠. 이게 둘이서 손잡고 가서 나중에 이게 대결투를 할 수 있지, 뭐 할지. 농담이에요. 그 정도면 애지간하면 해피엔딩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한 결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닫힌 결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런 거 주인공이 자 가볼까? 라고 하고서 갑자기 끝 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러면 부등호 기호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얘는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끝이 얼마인데? 가장 끝의 값이 얼마야? 몰라요. 그럼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그 각괄호를 이용해서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하는 게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건 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건 라운드를 이용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적분 수업인지 확통 수업인지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예. 됐죠? 그래서 지금 0부터 x까지는 ax제곱이라는 값을 가진답니다. 젠장. 설마 이거 적분이냐? 아니지? 적분인 것 같은데? 자, 0부터 x까지에서 ax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대요. 닫힌 구간 내에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요. 0부터 4까지입니다. 나를 한번 보실래요? 저게 뭔 말이게? 나라는 조건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x는 1을 대칭으로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두 번째, 0부터 x까지의 확률은 ax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일단 모르겠고 여기에 있는 그 뭔가의 그래프가 있을 때 서로 대칭이라고 하면 각각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P 0부터 2까지가 4A가 돼야 되는데 그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A는 얼마가 되는구나? 8분의 1이 되는구나? 까지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p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그 뭐라고 p에 대한 x까지 구하는 값은 얼마가 될 거고 8분의 1 x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라스트 우리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p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넓이가 아니라 그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난 뭐밖에 모르기 때문에 0부터 x까지의 넓이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0에서 3까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0에서 1까지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x가 1까지 계산해주면 8분의 9.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부터 3까지의 문제는 또 뭐예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0부터 2까지는 2분의 1로서 같다고 했고요. 더 P 잠시만요. 2부터 3까지 대신에 1부터 2까지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뭘 계산하시면? 0부터 1까지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얼마? 2배에 2분의 1 빼기 8분의 1 해주시면 4분의 3 나오겠습니다. 라는 문제 되시겠죠. 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돼.